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멍이 난 바가지는 언제 어디서든지 새는 것이 당연하듯이 천성이 그릇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릇된 짓을 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온갖 악행과 어리석은 짓을 일삼던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가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 선수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만 하더라도 손흥민이 상대의 공을 빼앗기자 뒤에 있던 다이어가 태클로 이를 저지하고는 손흥민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토트넘이 새 주장으로 손흥민을 임명하기 전 다이어는 새 주장단 발표 직전에 토트넘의 공식 계정을 언팔로우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다시 팔로우했지만 팬들은 주장단에 들지 못해 다이어가 불만을 내비쳤다고 추측했고 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에릭 다이어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확정하며 어렸을 때부터 뮌헨과 같은 큰 클럽에서 뛰고 싶었다. 이번 이적으로 나는 꿈을 이뤘다. 토트넘에 처음 도착한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말 확실한 여행이었다고 전하며 자신의 이적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를 떠난다고 갑자기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에릭 다이어는 독일로 넘어가 분탕을 치며 팀을 망쳐놓았고 결국 대참사를 맞게 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를 치른 레버쿠젠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레버쿠젠은 승리하면서 17승 3으로 이번 시즌 모든 대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세 번째 패배를 당한 2위 바이에른과는 승점 차를 5점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 결정전이던 이번 원정에서 참패를 당한 원인에는 에릭 다이어의 끔찍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6.8점으로 턴오버 17회를 기록하며 수차례 레버쿠젠의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뮌헨은 선두 레버쿠젠을 승점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승리했다면 순위를 뒤집고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우승 결정전이었던 이번 맞대결에서 패배한 뮌헨은 리그 우승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이 경기 전까지 16승 3으로 패배가 없었고 구단 역사상 첫 리그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었습니다. 반면 뮌헨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포칼컵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며 트래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 시즌에도 뮌헨이 우승을 차지할 거란 예상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맞대결 패배로 레버쿠젠과 격차가 5점까지 벌어지면서 우승 도전이 쉽지 않게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번 겨울 새로 합류한 다이어의 형편없는 수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괴롭히던 에릭 다이어의 타겟이 김민재로 옮겨간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어는 처음 선발 명단에 함께 포함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친 김민재는 지난 7일 자베너르 스트라스 뮌헨 훈련장에 돌아와 개인 훈련을 시작해 레버쿠젠전 복귀를 준비했고 독일 빌트는 레버쿠젠전에서 김민재와 마테이스 더리우트 조합을 선발로 전망했습니다. 김민재가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면서 뮌헨은 더리우트와 김민재 센터백 조합을 가동할 가능성이 컸지만 투엘 감독은 무슨 생각인지 더리우트를 벤치로 내리고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를 모두 선발로 내세우는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뮌헨은 레버쿠젠에게 이른 시간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습니다. 이번 시즌 뮌헨에서 레버쿠젠으로 임대된 스타니시치가 비수를 꽂으며 전반 18분 안드리히의 크로스를 박스 안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합류한 보이가 스타니시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내줬습니다. 실점에 앞서 김민재가 보이에게 스타니시치를 마크할 것을 주문했지만
보이가 제대로 수비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실점을 내줬습니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레버쿠젠의 1대0 리드로 전반전이 종료됐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미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분 만에 텔러의 패스를 받은 그리말도가 박스 안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2대0으로 점수를 벌렸고, 후반 추가 시간 노이어까지 올라온 미넨의 총 공격을 막아낸 후 역습을 시도한 장면에서는 프림퐁이 빈 골대에 정확히 차 넣으며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레버쿠젠이 홈에서 3골 차 대승을 거두며 미넨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다이어의 끔찍했던 수비력을 지목했습니다. 올 겨울 토트넘을 떠나 미넨에 합류한 다이어는 이날 김민재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센터백으로 나선 다이어는 경기 내내 손가락으로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리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따졌을 때 토트넘에서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됐던 선수가 발롱도르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시건빵이 하늘을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날 다이어는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내내 불안함을 자주 노출했음에도 발롱도르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면책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문제는 독일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는 이번 경기를 리뷰하며 에릭 다이어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실점 장면에서 가장 책임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다이어는 이날 19개의 턴오버를 했고, 파트너인 우파메카노가 10회, 김민재는 고작 5회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어가 볼만 잡으면 레버쿠젠에게 볼 소유권을 헌납한 셈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기대 이하였는데 롱패스를 9차례 시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회 성공에 그쳤고, 크로스도 3개 모두 실패로 기록됐습니다. 0대3 대패를 당한 바이엘은 미넨인데 유독 다이어만 조명한 키커는 비록 패했어도 다이어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실점 장면에서 가장 책임이 적었다고 감싸기 바빴습니다. 키커는 독일을 대표하는 축구 전문지로 특히 김민재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결국 미넨에서 이적을 선언하는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테이스 더 리흐트인데요.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리안 풋볼은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 더 리흐트는 투엘 감독 밑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가 피로해 보이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 가운데 더 리흐트는 벤치에서 팀의 패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더 리흐트가 여름 이적 후보라고 보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시 확인됐다. 그는 투엘 체제에서 주전이 아니다. 최근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90분 내내 벤치를 달궜다. 더 리흐트는 레버쿠젠과 경기 당일 완전히 건강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몸 상태를 묻는 말에 최고의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눈에 띄게 좌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팀을 망치며 김민재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김민재 역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을 떠난 에릭 다이어가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 선수까지 괴롭히고 있는 상황.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